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비전공자의 통계 이해하기 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까지 기술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모든 변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값을 변수라고 한다면 이 변수의 값은 1, 2, 3, 4, 5, 6으로 모두 6개입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경우 각각의 가능한 결과치는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값의 경우 1부터 6까지 발생할 확률은 각각 6분의 1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와 같이 무작위로 추출된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확률로 요약될 수 있는 무작위적인 변동에 따라 결과가 관측치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결과 값이 0, 1, 2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변수처럼 개별된 값의 집합이라면 이 변수는 이산변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값과 같은 변수는 이산변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와 같이 가능한 결과값이 무한한 연속값을 갖는 변수들은 연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 시민의 통근 시간을 조사한다면 이 값은 최소 0분에서 대략 2시간 정도의 범위 내에 모든 값들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통근 시간이라는 변수는 연속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분포는 무엇일까요? 확률 분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산변수와 연속변수의 확률 분포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산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하자면 변수의 가능한 각 값의 확률이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1에 던져 나온 값의 경우에는 주사위를 1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이고 이 값이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값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고 가능한 모든 값의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1에 던져서 나올 값들의 모든 확률의 합계는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이산분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값은 2부터 12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값에 대한 확률이 존재하며 이 개별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py는 해당 변수가 y값을 갖게 될 확률을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0부터 1 사이에 있고 변수가 갖게 될 모든 값의 확률을 더하면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이 갖기에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산변수이며 가능한 값은 0부터 1, 2, 3, 4, 5입니다. 다음의 표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y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이며 py는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의 확률은 0.12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12%가 4명으로 응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의 각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이며 모든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면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가능한 값에 대한 막대의 높이는 해당 값의 확률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에 대한 확률은 0.12입니다. 이번에는 연속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속 변수의 확률 분포는 2, 3변수의 확률 분포와 마찬가지로 각 값의 확률을 할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는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단지 변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각 값의 확률은 2, 3변수와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이며 모든 값의 확률을 합한 값 역시 2, 3변수와 마찬가지로 1입니다. 연속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부드러운 연속 곡선입니다. 해당 값에 대한 곡선 아래의 영역은 변수가 해당 값을 가질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 중 미국 근로자의 통근 시간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근 시간은 분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통근 시간의 확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음영이 그려진 영역은 통근 시간이 45분보다 큰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면적은 곡선 아래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되어 통근 시간이 45분 이상일 확률은 0.15로 나타납니다. 곡선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분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개체수가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개체수가 적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0cm라고 생각하면 평균 키에 가까울수록 이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수가 평균값에서 거리가 먼, 다시 말해 키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사람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면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는 아마도 종 모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 모양의 분포는 실제 세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이후 영상에서 다룰 통계적 추론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정규 분포는 대칭 형태이며 종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균과 특정 표준 편차 내의 확률은 모든 정규 분포 내에서 동일합니다. 이 확률은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 편차 내에 0.68, 2배의 표준 편차 내에서 0.95, 그리고 3배의 표준 편차 내에서 0.997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의 경험 규칙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의 경우 자료의 약 68%가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내에 속하고 95%는 2배의 표준 편차 내에 속하며 전체 또는 거의 모든 자료가 3배의 표준 편차 내에 속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양적 변수들은 주로 정규분포를 띠게 됩니다. 이 정규분포는 종 모양을 하고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전체 자료 중에 몇 퍼센트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에 놓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점수가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은 Z스코어입니다. 이는 일종의 표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Z스코어를 계산하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해당 개별 관측치가 전체 집단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Z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 집단에서 650이라는 관측치의 Z스코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1.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 계산된 Z값을 이용하면 해당 관측치가 전체 집단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스코어가 1이라면 이 관측치는 전체 집단에서 상위 16%에 위치합니다. 이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경험 규칙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경험 규칙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계산된 Z스코어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값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혹시 기초통계학 책을 갖고 계신다면 책 뒤편을 펴보시면 여러 분포표들 중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Z분포표의 한 사례인데 아마 여러분이 통계책을 갖고 있다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산한 Z스코어를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Z스코어가 1.5인 경우에는 이 표에서 1.50에 해당되는데 표에서 1.50에 해당하는 값은 0.9332로 이는 이 관측치가 아래로부터 93.32%, 위로부터 6.68%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계 패키지 혹은 엑셀을 사용할 수 있으면 Z스코어 값만 알면 이 표를 찾지 않고 구문이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Z스코어를 통해서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이 관측치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란 말 그대로 정규분포가 표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Z스코어를 구했던 계산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의 값을 표준화시켰을 뿐 정규분포와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